1444년 경복궁. 세종은 마침내 훈민정음을 완성하며 태평성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바마마, 훈민정음이 모두 완성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모든 게 다 아바마마의 은덕이옵니다. 고맙구나, 수야. 다 네 덕이니라. 전하!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 호들갑이냐?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후원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내 이것들을! 대담하게도 궁 안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두 여인.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이것이 다 형님이 서방님 마음하다 잠시 못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왜야? 지금 별일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게냐? 놔요!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왕자의 아내인 너희들이 어찌 궁에서 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게야? 전하, 저희가 다툰 것을 벌을 받아 마땅하오나 저희도 억울하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년 때문이옵니다. 맞습니다. 그 요망한 것 때문에 서방님을 못 뵌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뭐라! 난투극이 벌어진 그 시각. 궁 안에선 연회가 한창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마냥 즐거워 보이는 사내들. 이곳에 바로 천하절색의 미모와 농염한 몸짓으로 사내들을 홀린 한 여인이 있었다. 여인에게 빠져 아예 정신을 놔버린 사내들. 사실 그들은 바로 세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놈들! 형님, 정신 차리지 못할까? 아바바바! 아바바바! 지금 뭐들 하고 있는 게야? 대체 이 소란은 왜 벌어진 걸까? 바로 전연입니다, 전하. 전하, 인사올리옵니다. 인연이냐? 또 이 사단을 낸 것도 너냐?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의 골칫거리였던 한 여인.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래, 고맙구나.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대왕. 이렇게 장성한 아들들이 함께 있으니 든든하구나. 수많은 업적 중에 세종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는 바로 이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평원,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네, 아바마마. 다름이 아니오라. 아바마마께 드릴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내가 언제 너의 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더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바마마, 소자 처벌 한 명 드리고자 하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우리 평온이 책만 보는 쑥맥인 줄 알았더니 아주 건장한 사내였구나. 그래,
어느 대 교수이더냐? 그것이 대군, 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형님, 당치도 않은 일이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물러나 계시게. 아바마마, 소자가 첩으로 들이고 싶은 아이는 그런데 뭐하나? 이놈이 정신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대체 평원대군이 첩으로 들이겠다는 여자는 누구일까? 석 달 전 참으로 어여쁜 꽃이로구나. 저 아이가 대체 누구냐?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저 아이가 바로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기생 최유경입니다. 초요갱은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풍만한 초나라 미인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녀는 경국지색의 미모로 조선 팔도 사내들을 매혹시켰다. 그 빼어난 미모 때문일까? 초요갱은 기생의 신부님에도 조선 왕조실록에 무려 16번이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어우도 황진이와 함께 조선을 뒤흔들었던 기생 초요갱.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웃음만 파는 기생이 아니었던 것. 천재음악가 박연의 수제자로 유일하게 궁중악을 전수한 예술인이었다. 왕자마마들께서 오신다 하여 궁중악을 준비하였는데 즐거우셨는지요? 어서 이리 와 앉거라. 아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앉거라. 아니다. 이쪽이 경치가 좋다. 자, 이쪽으로 앉거라. 과연 초요갱이 택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녀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 왕자 중 가장 신분이 높은 평원대군이었다. 소녀 초요갱이라 하옵니다. 대군마마께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혹 마음에 담아둔 사내가 있더냐? 기생은 담장 아래에 핀 꽃과 같다 하였습니다. 담장 아래에 핀 꽃이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래. 평원대군은 첫 만남에서부터 초요갱의 빼어난 미모와 재치에 반해버린 것인데 아마마마, 초유경을 첩으로 들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왕자가 천하지천한 기생을 첩으로 들다니 말이 되느냐? 아마마마, 소자, 이젠 그 아이 없인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입 다물라! 만약 그녀를 첩으로 삼는다면 이놈을 국에서 내쫓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아마마마, 아마마마! 결국 평원대군은 세종의 허락은커녕 진노만 사고 쫓겨나게 된다. 다른 왕자들 역시 세종과 같이 평원대군을 나무라기만 했다. 왕자가 한낱 기생을 첩으로 들이다니요.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대군마마,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요. 정인 하나 내 곁에 마음대로 둘 수 없다니. 왕자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구나. 그날 이후 평원대군은
상사병에 걸려 식음마저 전폐했다. 배구마마, 드디어 당도하여 싸웁니다. 그래? 어서 드리거라. 그런데 평원대군의 방에 도착한 의문의 보따리 하나. 대체 무엇일까? 유갱아, 마마! 내 너를 잊지 못해 너에게 큰 무례를 저질렀구나. 마마. 저도 마마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래? 내 너의 지아비가 되고 싶구나. 세종의 반대에 부딪히자 극단의 방법을 선택한 평원대군. 결국 초여갱은 평원대군의 첩이 됐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 지내는데 뭐 불편한 것은 없느냐? 매일 서방님이 제 곁에 꼭 붙어 계신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뭐 필요한 건 없느냐? 그것이... 뭐든 말해보거라. 내 너를 위해 이 목숨이 아깝겠느냐? 그렇잖아도 요새 손가락이 좀 허전한 듯한데. 오라! 역시 가락지가 최고지. 역시 서방님이 최고십니다. 소첩 평생 서방님의 여자로 살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때 내 인연! 기생년 주제에 감히 우리 서방님을 꼬여내? 자통을 지키시오, 부인. 갑작스런 두 여인의 난투극. 그런데 괜찮느냐, 유경아? 이 어여쁜 얼굴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서방님! 한 번만 더 이리 행패를 부렸다간 쫓겨날 줄 아시오. 이 간약한 여인네 같으니라고. 서방님 참으시어요. 모두 소첩이 부덕한 탓이옵니다. 차라리 소첩을 벌하여 주십시오.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그만 들어가 쉬자꾸나. 저리 비키시오! 초여갱에게 푹 빠진 평원대군. 결국 본부인은 첩에게 밀려 소박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초여갱의 술수였다. 유갱아! 그런데 놀랍게도 초여갱이 이복형 화이군과 미래를 즐기고 있던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대군, 이게 무슨... 이건 옷이야!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오? 서방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부인의 손목을 잡았지 않소? 화이군 마마께선 제가 자식운을 봐주십사 부탁을 하여 소첩의 손금을 봐주고 계셨던 것이옵니다. 그렇소! 이거 옷이야! 내가 이따위 말을 믿을 것 같으냐? 태생은 속일 수 없다더니 기생 출신이라고 아무 남자에게나 손목을 내어주는 게야! 서방님, 저를 지금 의심하고 계신 것이옵니까?
제 비록 천한 기생 출신이기는 하나 지금은 지아비 하나 보고 사는 여염중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를 의심하려거든 차라리 저를 내치십시오. 초여갱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평원대군의 불안 또한 커져만 갔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평원대군이 집을 비운 사이 초여갱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돌쇠야, 아, 예, 마님. 네, 오랜만에 가야금을 한번 뜯어봤는데 어떠하냐? 아직 쓸만한 것 같으냐? 아우,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마림의 가야금 솜씨는 조선빨도 최고지요. 서방님, 그런데 이놈! 잠깐만. 이놈이 감히 언감생심 초요갱을 넘봐? 마마, 당차할 싸움이다. 소인이 어찌 감히. 이놈이 그래도 짜유! 죽어라! 짜유! 죽어라! 죽어라! 형님, 그만하십시오.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금도 보지 않았소. 이놈이 우리 요갱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단 말이오. 내 이놈을 오늘 꼭 찢어 죽이고 말 것이야. 짜유! 죽어라! 죽어라 이놈아! 짜유! 죽어라 이놈아! 평원대군의 강기는 날로 심해져 갔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데 결국 이 일은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지금 네 놈이 정신이 있는 게야! 한낱 기생에 빠져 본초를 서방 놓은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여! 아바마마, 그것이 아니오라. 시끄럽다! 한 번만 더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은 이놈을 물론 그녀까지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평원대군의 과도한 집착은 결국 초여갱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사랑에 불행의 그림자가 닥쳐왔다. 평원대군이 갑자기 전염병으로 쓰러진 것이다. 영희야. 서방님. 내 너와 천년 만년 살고 싶었는데. 서방님 아니 됩니다. 가려거든 소첩도 데려가시어요. 초여갱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평원대군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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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에 과부가 된 초여갱.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니년의 건세가 천년만년 오래갈 줄 알았더냐. 천한 기생년 주제에 니깐년은 다시 기방으로 들어가 술이나 따르며 살거라.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는 과부 신세가 된 초여갱. 그런데 평원대군의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남몰래 낯선 집을 찾아간 초여갱.
대체 여기는 어디인 걸까? 그런데 서방님. 서방님. 이제 모든 게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소첩과 둘이서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사시어요? 설마 이 모든 것이 초여갱과 평원대군의 자작극이었던 걸까? 그런데 이때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놀랍게도 초여갱과 같이 있는 남자는 평원대군의 이복형 화이군이었다. 아주버님과 불륜을 저지른 초여갱. 계양군, 자네가 어쩐 일인가?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무슨 회개 망측한 일을 벌이는 거요? 평원대군 형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 있어? 어허, 평원대군은 이미 죽었고 그 집에서 내쫓겨 갈 곳이 없는 초여갱을 내가 보살펴주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 그렇소? 그럼 초여갱은 내가 데려가겠소. 뭐라? 이 손 놔라! 제발 이러지들 마십시오. 효갱아,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평원대군 형님이 죽으면 내 집으로 들어온다 하지 않았느냐? 갑작스런 계양군의 폭탄 선언.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안 된다, 요갱아! 이 손 놓으시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정하거라. 형님이냐? 나냐? 아주버님에 이어 시동생까지 얽힌 삼각관계. 초여갱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한데 대체 세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평원대군이 죽기 며칠 전 평원대군이 이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계양군이 평원대군의 집을 찾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건강하던 평원대군 형님께서 어째 이런 일이. 평원대군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터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 내가 걱정이 많겠구나. 차라리 소첩도 서방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네가 어찌 그리 험한 말을 하는 것이냐. 걱정 말거라. 내 너를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평원대군이 죽은 뒤에 자신의 처지가 걱정됐던 초여갱. 결국 남편의 동생인 계양군을 유혹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었다. 그대도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소? 마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있지 않소. 저렇게 몸이 아프셔서 참으로 걱정이 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 가보겠소. 몸 잘 추스리고 계시오. 네, 또 오리다. 병중에 있는 남편을 두고 아주버니와 시동생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던 초여갱. 그녀에게 남자는 수단일 뿐이었다. 내가 죽나? 우리 결판을 내자! 줬어. 형님이라고 봐주지 않겠소. 마마님들 그만하십시오. 결국
기생 때문에 난투극까지 벌이게 된 두 왕자. 요갱이는 내 거라. 웃기지 마. 요갱이는 내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할까? 아직 상종인데 쌈박질하니. 니들이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형님, 이 모든 게 계양군이 제 여자를 탐내서 일어난 일이옵니다. 말은 바로 하시죠. 초요갱이 왜 형님의 여자이옵니까? 형님, 이 모든 게 화이군이 평원대군 형님의 첩 초요갱과 동침을 하여 일어난 일이옵니다. 좁다! 대체 형제들끼리 이 무슨 짓거리냐? 미년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렸다. 이 요망한 것 같으니라도. 마마, 당치 않으십니다. 아직 지압 이상도 치르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미년! 내 언젠가 내년에 명줄을 끊어놓고 말 것이야! 사실 조선시대 근친간의 분류는 사형을 받을 만큼 중죄에 해당했다. 실록에는 이 부분이 정확히 기록돼 있다. 초요갱은 일찍이 평원대군의 첩으로 살았는데 평원대군이 죽은 뒤 그의 이복형 화이군과 사통했고 이후엔 이복동생 계양군과 또 사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왕실을 뒤흔든 초요갱은 세종뿐 아니라 수양대군에게도 눈엣가시였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수양대군은 조선 7대왕 세조로 등극한다. 왕위에 오른 세조는 가장 먼저 눈엣가시였던 기생 초요갱과 화이군을 잡아들였는데 초요갱, 이 요망한 년. 오늘이야말로 니년을 죽이고야 말겠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초요갱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벌을 주시려거든 차라리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니놈이 저 계집 때문에 완전 정신이 나간 모양이로구나. 좋다. 니놈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내 너에게도 벌을 내려주마. 마마! 여봐라. 죽은 동생의 첩과 사통을 저지른 화이군은 왕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방하도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저 요망한 계집은 당장 태형에 처하도록 하라. 전하,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왕자 마마들의 명을 맡은 죄밖에는 없습니다. 인연!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여봐라! 전현이 죽을 때까지 매우 쳐라. 이 억울함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3명의 왕자를 농락한 초요갱.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눈에 가시꼬리가 사라지니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형님. 그러게 말이다. 그년이 없어지고 나니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구나. 그런데 부인들을 놀라게 한 이는 바로 기생 초요갱이었다. 내가 없어지니 그리들 즐거우십니까?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제 귀신하고 사람도 구별을 못하십니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인. 초요갱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까? 초요갱이 태형을 선고받았던 그때 전하, 억울하옵니다.
인연! 전연을 매우 쳐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도디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계양군 내 이놈! 너도 화이군처럼 귀양을 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전하, 조용행이 비록 중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박연이 유일하게 궁중학을 전수해준 예술인 아니옵니까? 그녀가 죽으면 조선 궁중학의 명백도 끊기게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를 위해 계양군이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조경아, 내 사랑 잘 있었느냐? 네, 마마. 마마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럼 이제 그 마마라는 호칭은 그만둘 수 없는 게냐? 서방님. 옳지 옳지.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잠시 목이 말라. 물 좀 얻어 마시려고요. 지나가다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려고. 이 염동들이 감히. 마마, 그것이 아니었고.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한 초요갱이 계양군 몰래 남자들을 끌어들인 것. 3명의 왕자를 농락하고도 다른 남자를 원했던 기생 초요갱. 결국 그녀의 잘못된 욕망으로 계양군마저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한서 변대해가 초요갱의 집에 몰래 묵었다가 계양군에 의해 맞아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즉 왕자가 기생 때문에 정승을 죽인 것이다. 분노한 세조는 다시 초요갱을 잡아들이는데 인연! 감히 일국의 왕자들을 데리고 놀아. 미년 때문에 왕실은 분비박산이 났느니라. 억울합니다, 전하.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내들이 저에게 달려든 것 뿐이옵니다. 요망한 년 같으니라. 여봐라! 전연을 당장 평양으로 쫓아버려라.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된 초요갱. 억울합니다, 전하.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세종의 세 아들과 고위 관료들을 유혹했던 초요갱. 그녀는 조선을 뒤흔든 전설적인 기생이었다. 단종 때부터 예종 때까지 16번이나 실록에 이름을 남긴 것 역시 그녀가 상대한 남자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었다는 증거다. 그런데 천하의 미색이로구나. 평양의 관기로 내쫓김을 당한 후에도 그녀는 숱한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 경국지색의 미모로 왕실뿐 아니라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기생 초요갱. 그녀가 자신의 탁월한 외모와 재능을 바르게 사용했다면 역사는 또 다른 수식어로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원전 218년 중구, 진시 왕제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다. 황제 폐하, 오늘 들어온 어여쁜 미녀들이옵니다. 미녀들이라. 어서 들라 해라. 예. 정녕 아름다운 꽃들이로구나. 폐하,
조나라에서 온 원경이라 하옵니다. 연나라에서 온 이화라 하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자세히 보자. 천하 통일과 함께 중국 모든 미녀들을 자신의 여자로 얻게 된 진시 황제. 그와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당시 여인들에겐 큰 영광이었다. 그래, 내 운을 너로 정했다. 황제의 여자로 간택된 미녀. 그녀는 세상을 얻은 듯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동침 후 그녀는 진시 황제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네는데, 천하를 다 가진 폐하께서 아직까지 화구가 없다는 게 이상하옵니다. 혹 제가 폐하의 화구가 되는 건 어떠신지요? 인연이 지금 뭐라 하였느냐? 황후라 아들이야! 갑자기 황후란 말에 극도로 화를 내는 진시 황제. 인연이 감히 황후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오라. 폐하가 혹여나 외롭진 않을까 싶어. 이제 네가 감히 진시 황제 황후를 북돋단 말이냐? 결국 황실엔 피바람이 불고야 말았는데, 진시 황제의 황후를 둘러싼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중국을 대표하는 만리장성 축조와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아방궁 건설, 또 죽어서도 자신을 호위할 목적으로 능에 함께 묻은 6천여 점의 영혼군대 병마용까지. 진시 황제는 이 세상 모든 부와 권력을 거머쥔 최고의 황제였다. 불로불사를 꿈꾸던 진시 황제. 황제폐하, 바다 건너에서 구한 진귀한 불로초가 지금 막 당도했사옵니다. 그래. 황제 폐하만을 위하여 저 먼 동쪽 바다를 건너온 신비의 명약 불로초를 바치옵니다. 그래. 만약 그것이 진정 불로초라면 내 너와 네 식솔들이 평생을 먹고 살 금은부화를 내릴 것이다. 망극하옵니다, 폐하. 하지만 만일 효험이 없을 경우에는 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처단할 것이다. 알겠느냐? 자, 그 불로초를 가져와서 이리 열어봐라. 과연 불로초를 찾은 것일까? 이거 보기만 해도 효험이 있어 보이는구나. 내 지금 당장 그 맛을 봐야겠다. 그런데 내 이놈! 감히 내 놈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 진시 황제를 속이려 했단 말이야. 황제폐하, 그것이 아니옵니다. 황제폐하, 그것이 아니었고 목숨만을 살려주시옵소서. 황제폐하. 결국 진나라 황실에는 또 한 차례의 피바람이 불고야 말았다. 폐하,
화를 삭히는 데는 계집이 최고지. 못들 하느냐? 어서 미녀들을 들여라. 다 필요 없다. 그분을 모셔와라. 그분이라시면 어서! 예, 폐하. 진시 왕제가 찾는 그분이란 대체 누구인 걸까? 그날 저녁 폐하 오셨사옵니다. 그래, 어서 안으로 모셔라, 어서! 어서 오시오, 참. 잘 와주셨어. 황관은 황실에서 제일 좋은 차를 내어놓으라. 예, 폐하. 폭군 진시 왕제가 극진히 모시는 여인. 그분의 정체는 바로 못생긴 추녀 청이었다. 놀랍게도 진시 왕제는 청을 종종 황실로 데려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소. 내가 오래전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그걸 좀 오늘 물어봐도 되겠어? 그러시죠. 대체 그 남편은 언제 이런 것이오? 지아비께선 몸이 약하시어 저와 혼례를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돌아가셨지요. 제가 과부로 산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못생긴 데다 아부였던 청. 그녀는 어떻게 천하의 진시 왕제를 사로잡았던 걸까? 진시 왕제와 과부 청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인연이 감히 내년이 네가 황실을 능멸하려는 게냐? 너같이 천하디 천한 과부년이 황제 폐하의 여자라니 가당키나 하다 생각하느냐? 태우마마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닥치지 못할까? 어마마마! 폐하, 정령이 과부년을 황후로 책봉하시려는 겝니까? 일촉즉발의 순간 한 번만 더 태우의 입에서 황후라는 말이 나온다면 아무리 내 어머니지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폐하! 태우마마께 겨눈 그 칼을 거두시옵소서, 폐하! 뭐라? 그래, 말 한 번 잘했구나. 내 니놈부터 찢어 죽일 것이야. 황가는 아니래요. 암요, 그러실 테지요. 이자는 황관이 아닌 어머님의 남자이니까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진시황의 모친 조태우와 관간이 내연관계였던 것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년) 전 괴롭힘을 당하는 한 노비가 있었는데 바로 환관 노예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 노예, 너는 어찌하여 노비들과 같이 목욕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이 제가 피부병이 좀 있어가지고. 거짓말! 혹시 그 노예 너, 그 여자 아니야? 어? 너 오늘 내가 꼭 확인해 볼 거야. 어? 잡아봐. 어? 이러지 마십시오. 뭘 이러지 마십시오. 바지 벗어보거라.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진짜. 조태호는 우연한 기회에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겐가? 기침을 할까요, 태웅마마? 아니다. 좀 더 두고 보자꾸나. 안 됩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놀라는 걸까? 아주 실하구나. 노예 너 신정 상납자구나.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물건은 처음 본다. 네, 저 노예라는 아이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태우궁으로 오라 전해라. 네? 은밀히 전해라. 네, 마마. 조태호는 대체 무슨 속셈인 걸까? 그날 밤 덥구나. 갑자기 태우궁에 불려와 놀랐느냐? 이 미천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하였나이까, 태우마마? 내가 지아비를 여윈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노예 내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제안을 하는 조태후. 예? 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아보았다. 너라면 필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리 오거라. 어서 가까이 오래도.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태우마마를 보필하겠사옵니다. 남편 장양왕을 잃고 외로웠던 조태후. 육체적 쾌락에 눈이 먼 그녀는 노비인 노예와의 미래를 즐겼던 것이다. 실제로 사마천이 쓴 역사서 사기에는 시황제가 성장하였지만 태후의 음탕은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며칠 후 태하. 어마마마께서 어인일이십니까? 사실은 태하께 소개시켜드릴 아이가 있사옵니다. 아이요? 그렇사옵니다.
도처에 폐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간 이 엄이 폐하 걱정에 제대로 잠을 들어본 게 며칠인지. 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은 어마마마 분인 것 같습니다. 폐하 보필을 위해서 제가 가서 직접 고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예가 능하고 체격이 건장해 옆에 두시면 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거기 있느냐? 들어오느라. 그런데 그는 바로 조태우의 남자 노예였다. 인사 올리거라. 폐하, 노예 인사드리옵니다. 그래. 조태우는 노예를 환관으로 위장시켜 황제 옆에 두는 대담함까지 보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우마마께 문안 인사 왔다 전하거라. 폐하, 그것이... 뭐하고 있는 게야? 태우마... 과연 진시 황제는 무엇을 본 것일까? 태우마마, 저희도 집에서만 만나는 게 어떠신지요? 궁에는 보는 눈이 많아서 아주 걱정되옵니다. 내 성욕이 왕성해. 집에서만 만나는 것이 성에 차지 않는데 어쩌란 말이냐. 혹여 폐하께서 저희 사이를 아실까? 사실 두렵사옵니다. 불로초 찾느라 혈안이 돼 있는 황제가 어미 사생활에 관심이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리 오거라. 그렇게 어머니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진시 황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이 어미를 봐서라도 노예의 목숨만은 거둬주시옵소서. 어머님은 제가 용서를 해드리겠사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제외한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제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보라! 당장 추격자를 데려와라!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조태후.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차라리 어미를 걷어가 주시오. 과연 자루 속에 담긴 아이들과 조태우는 어떤 관계인 것일까? 몇 년 전 민가의 한 가정집. 왕자님들 그렇게 뛰어놀다가 이리 가까이 오세요. 자루 속 아이들은 바로 진시 황제의 어린 동생들이었던 것. 엄산궁. 예, 태우마마.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네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네. 궁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야 할 것이야. 예, 마마. 아바마마! 아이고, 잘도 놀고 있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아버지는 바로 노예였다. 두 사람은 몰래 아이들까지 낳아 함께 키워왔던 것이었다. 나 진시 황제가 명하노라. 저 더러운 노예놈의 사지를 절단해 찢어 죽이고 그 아들놈들은 자루에 담아 때려 죽여라. 아이들 말은 안 됩니다. 배야. 실제로 진시 황제가 환고한 노예의 일가족을 처단한 기록은 중국 역사서에도 남아있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친족마저 죽인 진시 황제가 사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능안의 6천여 점의 병마용을 함께 묻었다는 설이 있다. 왕자. 그렇게 진시 황제에 의해 어머니 조태후가 벌인 모든 일이 일단락된 듯 보였는데 어머니, 내 하나만 묻겠어. 내 진짜 아비는 누구요? 배야. 내가 정녕 이 황씨의 자손이 맞냔 말이오.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가 중국 황실의 자손이 아니었다. 진시 황제의 태생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40년 전 당시 조나라에는 요염한 기생이 있었다. 그녀의 춤사위를 한번 보면 그 어떤 남자라도 넋을 잃고 말았는데 그녀는 진시 황제의 어머니인 조태후, 바로 조희였다. 공자님, 어떻습니까? 저의 춤사위가. 좋구나. 좋아. 아름답도다. 공자님, 조이는 조나라 최고 기생이옵니다. 어찌 마음이 드시옵니까? 내 이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구나.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제가 준비하겠사옵니다. 진시 황제의 아버지로 알려진 장양왕, 장양왕의 충신 여보리와 기생 조희까지 이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장양왕과의 혼례를 앞둔 며칠 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조희. 그녀는 다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그는 바로 장양왕의 충신 여불이었다. 애들이 여기가 어디로 오는 게냐? 신양양과의 혼사를 며칠이나 앞뒀다고. 사실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에이야? 서방님의 아이옵니다.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진시 황제의 생부는 바로 장양왕이 아닌 여불이었던 것이다.
폐하, 그걸 어찌하셨습니까?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내가 왜 황후를 아직 두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정녕 모르신단 말이오. 이게 모두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그 더러운 욕정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란한 어머니 탓에 진시 황제는 자신의 황후를 두지 않았던 것이다. 폐하, 시원하시옵니까? 그래, 아주 시원하구나. 진시 황제는 미녀들과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반감과 깊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던 것. 폐하, 혹 제가 폐하의 황후가 되는 건 어떠신지요? 지금 뭐라 하였느냐? 황후라 하였느냐? 내이야! 네가 감히 진시 황제 황후를 꿈꿨단 말이냐? 음탕한 어머니의 행실을 보고 자란 탓에 황후라는 말이면 실을 떨었던 진시 황제. 나에겐 영원히 황후는 없을 것이야. 그렇게 진시 황제는 평생 황후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폐하, 오셨사옵니까? 폭군 진시 황제를 순정남으로 변하게 했던 추녀 과부 청. 말은 없어. 그녀는 어떻게 진시 황제의 사랑을 받았던 것일까? 그대는 홀로 된 몸으로 가문을 그리도 훌륭히 이끌고 게다가 방탕한 생활에도 빠지지 않았어. 내 그대의 굳은 절개에 감동하였어. 자고로 여자라 하면 평생에 한 분의 지아비를 모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과찬이시옵니다, 폐하. 아니요. 그대가 지킨 정절은 이 나라 모든 아녀자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이오. 진시 황제는 어머니와 상반된 과부 청의 성품을 존경해 극진히 대우했던 것이다. 중국 역사서에도 그가 과부 청을 칭찬하며 건물까지 지어준 사실이 기록돼 있다. 천하를 호령하면서도 아내만은 두지 않았던 진시 황제. 진시 황제에게 황후가 없었던 것은 문란한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사랑의 반려자를 가질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가장 외로운 황제였는지도 모른다. 인연이냐? 전하, 큰서울이옵니다. 그러니까